그래 안녕. 지금은 내가 보충 영상 이게 1번 영상인데 내가 아까 카톡을 할 때 나한테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풀어낼 수 있냐라고 물어봤잖아.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본 바에 따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문제 자체를 조금 많이 풀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거든. 근데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자면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내가 너한테 f2-x의 개형 혹은 여기 확정해서 f2-2x의 개형 등과 같이 뭔가 약간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는 함수식들 혹은 조건들, 아마 이거는 내가 너한테 지금 보내줬던 그 교재 있잖아. 그 교재에서도 양화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론적으로는 조건들, 함수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를 많이 푸는 과정에서 좀 빈출되는 조건들 혹은 빈출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의식적으로 이 조건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란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걸 말해보자면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 근데 이차함수에 어떤 특정 지점이 있을 때 이 특정 지점과 직선 간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경우 우리는 이때 공식을 쓰지. 공식을 쓰는 이유가 뭐야? 이 고정된 상황에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 두 직선과 이차함수 위에 있는 이 점 간의 거리를 구해내겠다. 근데 이 경우 상황이 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차함수의 위에 있는 특정 지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최소 거리를 구할 때는 우리는 공식을 써야 되는 거구나라는 약간 하나의 논리 회로가 고정되는 거거든. 똑같아. f2-x가 제시된 경우에는 내가 fx를 알고 있으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 함수로 넘어가서 이거를 그릴 수 있겠다라는 게 눈에 대충 그려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좀 빈출되는 개념들, 이거를 이제 인강에서는 실전 개념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실전 개념들에 익숙해지는 거야. 근데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냐?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 분명 어떤 문제들은 우리한테 사고하는 걸 요구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고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진짜 생뚱맞게 처음 보는 걸 막 요구해. 그렇지는 않아. 결국 다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 근데 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다르게 숨겨놓은 것 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문제들에서 똑같이 조건들을 추출해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정보들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는 똑같거든. 근데 이때 이 조건들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했던 이 일관된 논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일관된 논리가 뭔지, 나는 이 일관된 논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말해줄게. 이 일관된 논리 자체는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다 다르거든. 일단 나는 고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받아들이는 게 되게 마음 편했어. 물론 이제 다른 쌤들은 뭐 제한이라던가 혹은 뭐 동어치환, 동치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건 이제 사람마다 너무 다른 영역이어가지고 말을 해주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알려줄게. 나는 고정된 정보를 쓰자라는 게 내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알고리즘이야. 그러니까 고정된 정보가 뭐냐? 말 그대로 픽스.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에 그래프 작도에 활용될 수 있으며 변화하지 않는 정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함수가 있어. 이 함수를 우리가 정확한 개형을 그릴 수 있냐라고 물으면은 못 그리지. 왜?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뭔지 모르니까 점을 정확히 찍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그리겠습니다 라고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있지. 고정된 정보. 첫 번째, 이 함수는 2차식이다. 두 번째,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다. 아하,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어떤 점들을 지났는지, 꼭지점이 어딘지, 선 대칭축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이 2차 함수는 이러한 개형을 지닐 것이다 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정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것에서 풀이를 시작해 나가자는 게 내 말의 핵심인 거지. 결국 그래프 작도가 하나도 쓰이지 않는 문제가 나오진 않거든. 결국 그래프를 쓰다가 중간에 식으로 전환을 하든 식으로 쓰다가 그래프로 풀든 결국은 언젠가는 그래프가 쓰여. 왜? 그래프를 써야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 대신에 그래프를 작도하는 과정에서 엄밀하지 못한 경우가 꽤 많거든. 그 엄밀하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식으로 정확히 계산을 해서 답이 이게 맞구나라고 확정을 짓는 거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기 때문에 결국 그래프의 작도에 필요한 고정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게 내 말의 핵심인 거야. 나는 이게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일관된 논리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적용해 보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태도가 하나 중요하긴 하거든. 근데 일단 그 태도를 떠나서 물론 네가 지금 앞에 있는 그 교재들을 다 읽고 왔다는 전제하에서 이 K라는 숫자는 변화하는 수라는 걸 네가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일단은 낯선 변수가 나오는 함수, 즉 HK를 어떤 방식으로 독해하느냐를 알려줄 수 있거든. 이렇게 내가 좀 적어놨는데 이거를 말해주고 설명할게. 미안하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변수로 제시된 함수를 읽는 태도의 경우에는 K가 변수인 거지. 변수로 제시된 함수인 거니까 변수인 거고, 즉 K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즉 K가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서 이 함수 값 HK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게 이 함수를 읽는 태도라는 거지. 지금 보충현상 2강 보면은 내가 거기서 이런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때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의 변화 축에 따라서 출력되는 이 y값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내가 좀 길게 말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야. 일단은 내가 지금 설명을 이어갈게. 자, 여기서 먼저 하나 고정된 게 보이는 거지. K가 기억이랑 니은에서는 자연수 혹은 2를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지금 K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볼게. 그럼 우리가 어떤 점을 정확히 지났는지는 지금 알고 있지. 왜? 0과 K를 이 fx라는 식에 넣으면 무조건 0이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배웠지. 절대값 기호는 음수를 동일한 거리를 가진 양수의 꼴로 바꿔주는 함수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fx라는 거의 개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고정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고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K가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하겠지. 이때 K가 만약에 0보다 큰 상황이라고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잖아. K가 좀 작아진다 생각해보자. K가 작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높이가 변화하겠지. 왜? 이 높이는 말했잖아. 절대값 기호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같다고. 즉 여기서의 함수값을 음수로 뒤집어주면은 이 높이가 나오겠지. 양수의 형태로. 여기까지의 이 함수값이 어디야? 얼마야? 꼭지점을 대입을 하면은 나오는 함수값이겠지. 꼭지점이 몇이야? 내가 말했잖아. 꼭지점은 선 대칭축 위에 있는 하나의 지점일 뿐이라고. 선 대칭축은 뭐야? 이 참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향수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그어.
이렇게 대칭적으로 만나는 거의 중심이라 말했잖아. 그러니까 0과 K라는 이 직선 위에서 중앙에 있는 2분의 K가 꼭지점인 거고 2분의 K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높이는 4분의 K 제곱인데 K가 0보다 그치. 0보다 큰 상황에서 K가 작아지는 순간 높이도 작아지겠구나. 즉 예를 들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진짜 왜 이러냐? 어딨지? 그게 있는데 나 그냥 이렇게 살자. 즉 K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K가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K가 만약에 좀 커진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근데 F가 즉 K에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HK는 무슨 말이야?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잖아. 즉 K가 이렇게 변화할 때 F도 같이 변화하고 있고 이 F가 같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HK라는 값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관측을 하자라는 게 이 문제가 물어보는 핵심이라는 거지. 내가 말했지. 고정된 정보를 쓰자고. 이 문제에서 고정된 정보는 뭐였을까? 내가 말했잖아. 첫 번째, 이 함수의 대략적인 개형. 두 번째, K의 변화 양상에 따른 함수의 변화 양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함수를 해석해 보자는 거지. 고정된 정보는 사실 내가 받아들이는 고정된 정보들은 좀 다양해. 의미가 야 이것도 고정된 정보라고 네가 볼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렇게 봐. 내가 문제풀이에 문제풀이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나는 고정된 정보라고 불러. 거의. 특히 그 정보들 중 변화하지 않는 정해진 값 혹은 정해진 원칙들, 정해진 곡선의 성질들, 난 이거 모두를 고정된 정보라고 불러. 이거에 대한 자세한 풀이는 이게 수투 문제거든. 그리고 합성함수를 다시 또 풀이하는 순간이 언젠가 와. 그러니까 지금 말해주는 것보다는 합성함수를 나중에 배울 때 말해줄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해주면은 좀 이게 허리가 엉켜가지고. 자, 그럼 이제 내가 말했지. 고정된 정보를 OT 때 풀었던 이 두 문제도 한번 적용해보자고. 내가 OT 때는 좀 흘러가게 말했었는데 내가 아까 말했지. 곡선의 성질도 고정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최고차항의 갱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이 모양이잖아. 근데 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어플들이 가끔 있거든. 그런 거에 들어가가지고 좀 그래프를 X제곱 같은 걸 눌러보면은 좀 신기한 걸 보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볼 때는 이게 X제곱이야. 근데 그런 어플 같은 데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돼. 무슨 말이냐? 결국 X제곱이라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X의 값이 극단적으로 작아지거나 극단적으로 커지면 함수 값도 극단적으로 커진다. 이게 곡선의 성질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고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극단적으로 관찰할 수 있구나. 근데 극단적으로 관찰하는 정보가 지금 여기서 왜 필요할까? 내가 말했지. fx랑 fe-x. fe-x는 fx를 x는 1을 기준으로 선 대칭시킨 함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끝으로 가면은 이 함수가 존나게 커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1이 여기서 그어진다 치자. 결국 어떻게 그어지든 결국은 이 함수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리겠습니다 라는 건 변하지 않거든. 1이 만약에 여기라고 쳐봐. 여기서 뒤집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커지면서 결국 이렇게
이렇게라는 두 곡선이 그려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어느 순간 교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점이 발생하는 순간 무엇이 생긴다. 선생님, 여기에 x는 1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내가 말했잖아. 결국 끝으로 가면은 극단적으로 커져서 언젠가는 무조건 x는 1이라는 직선을 지날 수밖에 없고, 극단적으로 작아지고 있으니까 x값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개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된 개형을 바탕으로 x는 1이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서 추론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고정된 정보를 이렇게 활용해보자라는 거지. 물론 이 문제가 선생님 여기서 근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x는 1이 꼭지점을 지나는 상황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약간 좀 발상적이지 않나요? 부정하진 않거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차함수의 고정된 개형을. 그렇기 때문에 x는 1이라는 걸 그려보면서 이렇게 이거 되나? 안 되네? 이거 되나? 안 되네? 이거 되나? 될 리가 없지. 귀납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인 거야. 이게 두 번째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귀납적으로 추론해 나간다. 알고 있는 것들을 딱딱딱딱 순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럼 이 문제도 한번 고정된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순서대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fx로 바꿔줄게. 식을 한번 풀어보자. 이 식은 이렇게, 이 식은 이렇게 두 방정식이 나올 거야. 즉, 얘 방정식이잖아. 항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 내가 그때 말했지, 이거는 많아봤자 3개라고. 왜? 우리는 지금 이 f를 이차함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많아봤자 3개고 얘도 많아봤자 3개인 거야. 근데 거기서 2개가 겹친다. 일단 최소한 이 f라는 이 곡선은 2라는 직선과 무조건 일단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구나. 왜? 이 방정식이 0이 되는 경우는 x가 0인 경우, 혹은 fx가 2라는 곡선과 만나는 경우인 이 근들이 방정식의 해기 때문이지.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뭘 하긴 뭘 해야겠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고. 선생님 어디서 만나나요? 나도 모르지. 근데 일단은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좌표의 기준으로 이 위쪽에서 함수값이 발생하고 2가 여기 있으면은 만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지. 고정된 정보인 거야. 2가 여기일 수도 있고 2가 여기일 수도 있겠지. 근데 2가 만약에 여기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이 근이 뭐 알파라고 쳐볼게 일단 지금은. 그러면은 0하고 알파 이렇게 2개가 있어. 이 2개가 있는 상황에서 이 함수가, 이 방정식에서도 0하고 알파가 포함된 경우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지만, 내가 말했잖아, fx라는 함수가 지금 고정되어 있다고. 2랑 마이너스 2도 우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그릴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일단 먼저 2랑 마이너스 2는 y는 2랑 y는 마이너스 2라는 이 두 직선은 대소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그릴 수 있거든.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이차 함수는 극단적으로 커지거나 극단적으로 작아지면은 함수값은 극단적으로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즉 이렇게 이 두 지점을 언젠가 지나겠지. 그러니까 이차 함수가 여기로 이렇게 접하면서 쭉 하고 지나가든 이렇게 되든 케이스가 변화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케이스를 분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즉 나는 이 상황이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고, 이 상황에서
귀납적으로 모순이 되는 케이스를 지워나가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을 해주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즉 풀이에 당장 쓸 수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건들을 해석하고 이렇게 귀납적, 순차적으로 조건들을 해석하면서 답을 도출한다. 이게 수학 문제를, 어려운 문제들을 똑같이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이 알고리즘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수학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뭔가 잡다한 기술들에 의존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게 내 생각인 거지. 자, 길었다. 이 정도면은 일관된 논리가 어떤 느낌인지는 전달이 됐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뭔가 감이 살짝 올락말락해. 근데 여기서 감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하다 생각해. 왜? 나는 이 일관된 논리라는 거를 나 혼자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란 말이야. 이 결과물을 네가 지금 1시간, 한 30분 됐나? 3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바로 받아들여서 자기 것을 활용한다. 이것도 이상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하, 수학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풀어내는 거구나 라는 이 순차적으로 순서가 있는 이 과정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메커니즘에 내가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조건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론들을 내가 좀 배워나가면 되겠다라는 감각만 딱 받아도 나는 진짜 정말 충분하다 생각해. 자, 1강은 보충 영상, 1강 말하기 좀 이상하긴 한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이제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 그리고 좌표 평면을 이해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말을 해줄게. 일단 지금은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난 좀 자러 갈게. 그래.